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이죠. 시험 문제의 경제론 파트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또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죠. 이 수요의 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요량의 변화는 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죠. 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죠. 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조건, 뭐 소득이라든지 소비자의 선호 이런 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가격이 변하면은 우리 상이 나오고 이 상이 나올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자, 그래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의미겠죠. 자, 우리가 이 Y축에는 우리가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P로 보고 우리가 여기는 아파트 우리가 수요량은 X축이죠. 이 수요량은 Q, D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자, 이 가격이 우리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자, 이때 이 점이 우리가 보면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우리가 증가를 하죠. 자,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뭐에 따라? 수요 법칙에 따라. 이때 이 A점,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을 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와 또 다릅니다. 수요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조건들이 변하는 거죠. 이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이죠. 가격은 변화가 없다.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이 변했을 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가격은 우리가 Y축이고 수요량은 X축을 이렇게 의미하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죠. 이때 이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P0, 이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Q0만큼 현재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 동일한 가격 수준,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인데 이 그림을 주어주고 수요 감소 요인 우리 찾는 문제가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죠. 이 그래프를 주어지고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26회와 31회는 또 박스를 이용한 수요 증가 요인 찾는 문제, 25회는 수요 감소인 박스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를 했고
또 증가 감소와 관련된 거 29회도 출제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수위 변화인데 이 수위 변화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느냐? 자, 이 요인을 잘 공부해 두셔야겠죠.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요인을.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든 상품은 열등제라고 하죠.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돼지고기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때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돼지고기는 열등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시험이죠. 최근 시험은 실질소득을 자주 출제합니다. 자, 실질소득은 주어진 화폐로 표시된 명목소득,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죠. 이걸 명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실질소득인데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한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이 지문을 우선 25회, 26회,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고 또 연관제, 관련 있는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인데 자, 예를 들어서 대체제는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자, 수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줄어들죠.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들면은 우리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렇게 뭐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수요와 오피스텔 수요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 뭐일 때? 대체제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 보완제인데 보완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감소하죠. 커피 수량은 감소하니까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감소한데 이렇게 화살표가 커피 수요와 프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보완제가 되겠죠. 자, 시험 문제는 특히 이 대체제를 자주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소비자의 기호, 선호도죠. 소비자가 아파트에 대한 기호,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를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 여러분이 31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우리가 25회도 출제했죠.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자, 이 기대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이 기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쌉니다. 현재 시점에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하죠? 증가하죠. 미래에 대한 예상이 또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해서 수요는 감소하고 자, 세금이 감면되면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6번, 7번 지문이 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죠.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강화한다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투기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 부동산 우리 처분하기가 어려워지죠. 황금성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 어떤 요인들이 우리가 영향을 주느냐, 이 내용들을 우선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또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또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이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감소를 묻는 겁니다. 자,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감소 요인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어렵죠. 네, 보기 중에 하나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상이죠.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은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말하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를 하죠. 자, 취득세라든지 보유세가 인하되면은 세금이 적게 드니까 구매력은 높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또 수요는 증가를 하죠. 자, 사회적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자,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 수요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때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B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이 수요량의 변화가 바로 네 번째다. 그럼 네 번째는 아예 답이 안 되죠. 우리 수요의 변화가 아니에요. 자,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를 하고 대체주택 가격 하락,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자, 대체 주택이 가격의 하락을 하면은 대체적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대체제일 때는 주택 수요와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우리는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를 하죠.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았더니 우리가 우선 하나, 요거 하나, 또 감소 요인을 찾았더니 여기 둘, 요거 세 개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자, 수요 감소 하나, 둘, 요거 세 개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로 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자, 예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예상은 기대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 변화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비쌉니다.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감소하죠.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이동 또는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이동이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상향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체적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단독주택 수요 법칙에 따라서 단독주택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겠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뭘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 정답이고,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적게 들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세금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하향 또는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향 또는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3번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